이제 본격적으로 교재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출문제를 가지고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프린트물로 받았을 것이고 이것도 다음 주차에 그 개론서 교재 아니 그 기본이론 교재 네, 재본 교재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프린트물은 두 개야. 하나는 그 기본 이론 교재 프린트물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기출문제. 네, 기출문제도 이제 좀 이따 나올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하고 항상 임용 기출문제하고 같이 보는 겁니다. 수업은 지금 이제 먼저 기본 이론 교재 이쪽 부분에 이제 문학교수 학습 해가지고 1 문학교육과정 이게 있죠. 1 문학교육과정 이게 있죠. 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수업은 기본적으로 문학교육과정을 다룹니다. 문학도 교육과정이 있다. 문학도 교육과정이 있다. 3, 4월 수업에서는 교과서 작품을 다루는데 이 교과서는 문학의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단원별로 교과서가 단원 학습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그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과 학습 활동을 분석하기 위해서라도 1, 2월 달에 해야 할 일은 뭐냐? 문학 교육과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이해했어요? 그럼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게 뭔데? 국어교육론의 교육과정하고 똑같아. 반드시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익혀야 할 문학, 감상 능력, 생산 능력, 그 다음에 문학사에 대한 지식, 이해, 이런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성취 기준으로 이제 제시한 게 문학교육과정이야. 그래서 이제 문학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룰 만한 내용들을 개론서의 내용과 합치되는 부분. 교육과정에도 나오고, 그 다음 개론서라고 하면 작품론을 말하는 게 아니야. 현대시 교육론, 현대소설교육론, 고전 산문교육론, 고전 시각교육론이라고 하는 이 교육론 개론서에 있는 내용과 교육과정과 합치되는 부분. 그 합치되는 부분을 주제별로 이렇게 주제화 시켰어요. 대표적으로 이쪽에 보시면 문학의 무엇이 나오죠? 본질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이제 문학의 본질의 1번이 문학의 성격이에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어? 본질 성격. 어제 화법 독서 장문의 본질과 특성, 그 다음 하위 범주가 뭐야? 성격이야, 성격. 똑같아요. 문학의 본질에서 문학의 성격. 근데 이 문학의 성격과 관련해서 이제 관련 교육과정이 나오고 여기에 핵심 개념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 핵심 개념어가 무엇을 의미하고 여러분들이 임용시험에서 문두나 복이나 조건에 이런 용어 표현들이 있으면 이걸 의미한다. 이건 이제 알려드리는 거고 작품을 통하여 쭉 넘기세요. 문학의 성격 10쪽에 소통활동으로서의 문학의 성격 넘기세요. 15쪽에 보시면 3번 15쪽 이제 문학의 성격 다음에 뭐가 나와? 문학의 기능. 어제 이제 화법독서 장문의 본질과 특성하게 되면 성격, 기능 하는 뜻이 여기도 문학의 기능이 있어. 15쪽에 이제 문학의 기능 혹은 역할과 관련된 게 2015 고등학교 2학년, 2012 고등학교 2학년 이게 다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15 고등학교 2학년 한번 읽어볼까요? 문학이 학기에 대한 이해를 두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며 정서적 인적으로 삶의 고향함을 이해한다. 이게 도대체 뭐냐? 성취 기준 자체가 아주 압축된 개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그러면 다음 장에 넘겨보시면 16쪽에 교사용 지도서에 나와 있는 문학의 기능이라고 하는 게 3개를 의미한다. 몇 개? 3개. 먼저 16쪽에 1번 문학의 기능이 1번 무슨 기능? 인식적 기능. 인식적 기능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알 수 있게 만드는 거고 2번은 신미는 이제 정서 미적인 것으로 감정을 정화시키거나 감동하게 하거나 하는 기능. 세 번째 17쪽에 무슨 기능? 윤리적 기능. 이거는
윤리 의식을 고양시키거나 삶의 의미를 깨닫게 만드는 기능. 이런 기능들을 이제 교과서에서 대표적인 작품을 가지고서 이 작품은 이런 기능, 이런 기능, 이런 기능을 학습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을 한용운의 님의 침묵으로 이 님의 침묵에 나타난 인식, 심미, 윤리적 기능을 다음 장 넘겨보시면 18쪽에 이 작품에 적용하는 거야. 이해했어요? 대표 작품으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고개 들어보세요. 한용운의 님의 침묵은 저한테 배웠어. 근데 무엇을 배웠는가? 외적 정보가 아니라 예를 들면 핵심 정리에 나타난 자유시, 서정시, 표현상의 특징으로 역설을 활용하여 무엇이고 그다음 한용운의 그다음에 종교적 사상이 드러나 있으면 이런 것도 기억한 게 아니야. 이건 수능 자습서에 있는 거야. 저한테 배웠던 건 한용운의 님의 침묵에 어떤 것을 배웠어? 문학의 기능을 적용하기 위한 작품으로 배웠어. 그럼 한용운의 님의 침묵에 나타난 무엇 기능이 나와? 인식적 기능, 또 심미, 정서적 기능, 또 윤리적 기능. 그래서 한용운의 작품 님의 침묵에서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가 뭐가 있고 한용운의 님의 침묵에서 정서와 감동을 어디에서 주며 한용운의 님의 침묵이 어떤 윤리의식을 고양시키는가. 이거지? 여기까지 이해했어? 이걸 기억하란 말이야. 한용운의 님의 침묵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문학의 기능을 적용하는 작품으로 내가 배운 적이 있다. 이걸 기억하란 말이야. 그리고 나서 OT 자료. 이쪽 3쪽. 바로 문정희의 비망록 했던 임용 문제. 거기 보면 다의 교수학습 계획 봐. 이게 장치야 이게. 출제한 장치를 봐. 단원학습 목표를 읽어봅시다. 시작.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듣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며 정서적 인적으로 삶을 고양함을 이해한다. 이게 뭐야? 그래. 그리고 나서 1차 시 문학의 가로 A 빈칸. 2차 시 문학의 윤리적 미적 기능. 그럼 A에 들어갈 기능. 답이요. 그게 답이야. 그게 답이라고. 이게 답이라고. 작년도에 시험을 치르셨던 분 가운데에서 1년간 제 커리를 따라오셨던 분이 선생님 좀 깜짝 놀랐어요. 왜? 이것 보고. 이것 보고. 선생님 A가 인식적 기능이라고 하는 거 저 썼어요. 자랑하듯이. 야, 너만 쓴 거 아닐 거야. 다른 학생들도 다 썼을 거야. 아니에요. 왜 그러냐고요? 문학 공부 어떻게 한다고 했어? 작품 공부하지. 문학사 공부하지. 개론서 공부하지. 근데 이거 문학 기능은 어디서 나와? 교육과정에서 나오지. 한 번 교육과정 봤다면 그냥 바로 답이 나오는 건데 여기에 온갖 오답들이 그냥 꾸며낸 오답들이 복귀한 답안들을 내가 걷어가지고 보니까 뭐 이상한 말들 다 만들어냈어. 필요 없어. 다 틀려. 문학 교육 과정에 있는 그 핵심 개념어가 들어가야 돼. 너무 쉬운 문제. 이건 이제 답을 맞추라고 준 거잖아, 답을. 근데 의외로 우리가 학교 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해. 무엇을 가르치는지도 몰라. 그건 교사로서 문제가 있어.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 이맘때 되면 이제 뭐 2차 수업 시연, 1차 합격해서 2차 수업 시연, 우리가 상상 이미지 트레이닝 하는 거야. 열심히 내가 2차 수업 시연 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2차 발표하고 나면 연수원 들어가고 바로 3월 달에 발령받아. 맞지? 그리고 나서 바로 교단에 서면 그냥 교과서 가르쳐야 돼. 근데 중학교 교사는 조금 그렇지는 않지만 고등학교 교사는 그냥 국어교사가 곧 문학교사야. 심지어는 내가 고2, 3을 맡으면 EBS 수능 특강 풀어줘야 돼. 고등학교 2학년은 아예 문학 교과서를 내가 가르쳐야 되고. 뭐 국어 선생님이 아니라 무슨 선생님이야? 문학 선생님이에요, 문학 선생님. 적어도. 근데 자기가 문학 교육 과정에 대한 지식은 없어. 근데 다만 무엇은 있냐면 작품에 대한 지식은 풍부해. 그러면 어떻게 애들을 괴롭히냐면 온갖 프린트물을 다 제공해가지고
그 작품에 대한 기본 정보를 막 외적 정보를 제공해. 그렇게 해서 수능 못 본다니까 애들. 그렇게 수능 문제 안 나와. 문제 풀어줘야지. 외적 정보 필요 없어요. 프린트물도 필요 없고. 그 문학의 기능이 교육과정이면 지금 내가 다루고 있는 교과서가 님의 침묵으로 문학의 기능을 학습하는 거잖아.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것만으로 좀 부족하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다른 작품들을 가지고 와서 대신에 무엇을? 문학의 기능을 적용해야 돼. 근데 다행히도 교과서가 14종이니까 다른 교과서에서도 문학의 기능을 어떻게 하는지 작품을 한번 가지고 오면 거기에는 문학의 기능이 적용돼 있으니까 그거 쓰면 돼. 근데 문제는 내가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 이외에 문학사적으로 정말 중요한데 이건 기능으로 지금 적용된 교과서가 없으니까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시도 할 수 있잖아. 그걸 하라고. 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1차 시가 문학의 인식적 기능이야, A가. 근데 왜 인식적 기능이냐? 거기 보시면 가에서 인물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이해하는 거야, 이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삶에 대한 이해야. 문학의 기능에서 인식적 기능이란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키는 거야.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 그래서 문학 작품 속에 있는 인물이 처해 있는 사회적 조건들을 이해시키고 세계를 이해시키는 거. 삶의 조건을 이해시키는 거. 거기에다가 두 번째 점이 바로 가에 그렇게 인물들이 처해 있는 사회적 조건들 가운데에서 예를 들면 각종 사회적 조건이 있지. 홍길동전에 인식적 기능 하게 되면 홍길동이 그 작품 속에 홍길동이 처해 있는 사회적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들이 있어? 그래, 적서차별, 뭐 가부장제와 같은. 맞지? 근데 이시영의 공사장의 끝에서는 그거하고는 다르지. 그러면 이 인물이 처해 있는 사회적 조건을 하면서 각 작품마다 그 인물이 처해 있는 삶의 조건과 그 다음에 인간과 세계가 다르지. 근데 이제 여기 이 출제자는 가 작품을 통하여 산업화로 인해 소외된 사람들의 삶을 이해시키는 걸 하려고 해. 당연한 거지. 삶을 이해시키는 게 인식적 기능이니까. 대신에 이 작품은 특별하게도 산업화 소외 쪽에 논점을 잡아서 이해시켜라 이거야. 이해했어요? 그런데 이런 점에서는 공통점이 많아. 무슨 말이냐? 산업화 소외와 관련된 것은 테마로 우리가 딱 정할 수 있어. 문학 작품을 공부하다 보면 어떤 작품들이 떠오르냐면 임용 기출 작품이야. 그리고 이 공교롭게도 가시 작품에 비슷한 도시 빈민 문제가 다뤄지고 있어. 소설 작품이야. 그래. 그런 식으로 테마를 이제 묶으면, 난소공을 인식적 기능으로 접근한다 하면 그 난소공의 인물들이 처한 삶의 조건을 이해하고 인간들을 이해하는 거구나. 이게 인식적 기능이야. 작품 공부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내가 난소공에 대해서 학습했다라고 하면 인식적 기능을 투영해서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에 나타난 난소공 그 도시 빈민들의 삶을 이해시키는 것, 그리고 이 도시 빈민들의 삶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하는 정도로. 그게 학습의 내용이야. 그걸 기억하는 거지. 이해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OT 그 프린트물에는 조금 더 넘겨보시면 7쪽 부분에 보시면 7쪽 인식적 기능 가운데에서 이 이시영의 공사장의 끝에서 도출될 수 있는 산업화 시대의 소외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의 임용 문제, OT 자료예요, OT 자료의 7쪽 부분에 보시면 그동안 여러분들 말했던 2019학년도 B형 조세희의 난소공만 있는 게 아니야. 예를 들면 2010학년도에 2차의 문순태 징소리, 이것도 산업화 시대의 소외를 다루는 소설이야. 여기는 댐 수몰 지역, 댐이 건설되면서 마을이 수몰돼. 그래서 농촌.
농촌제, 산업화 시대의 농민들의 삶이야. 난소공은 산업화 시대의 누구의 삶이야? 도시의 빈민들의 삶이고. 그러니까 산업화 시대의 소유지만 그 삶의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삶의 조건들이 좀 보는 각도마다 좀 다르지. 근데 이시영의 공사장의 뭐죠? 그거는 철거민들의 이야기고, 난소공도 철거민들의 이야기, 도시빈민. 근데 징소리는 그 도시 빈민이 아니라 농촌이나 농민이고, 2016학년도에 나왔던 이문구의 관촌수필은 주인공이 고향을 떠나서 도시에서 살다가 이러저러한 일로 우연한 기회로 그 자신의 고향 마을을 방문을 하잖아. 일락서산에서. 근데 자신의 고향 마을이 어떻게 됐냐면 완전히 변했지. 어떻게 변했느냐? 그렇게 자신의 할아버지가 우리 고향에서 이 왕소나무만은 지켜야 한다 했는데, 그 왕소나무는 고목이 된 지 오래고, 그 옆에는 뭐가 지나가냐면 기찻길이 있고 전신주가 세워지고, 이거 뭐가 되는 거야? 기찻길 전신주. 이거 산업화되는 거잖아. 그러면서 도시의 마을이 전통적인 시골 마을도 있고 관촌, 그 다음에 새로 이주해온 도시, 그러니까 새로 이주해온 사람들이 이루는 또 부락이 있고 서로 갈등하잖아. 그러니까 산업화 시대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농민, 농촌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양상들을 나타낸 거잖아. 정의성의 전문 강의 씹고도 2019학년도에 나왔던 거, 여기는 노동자, 삽을 씻는 노동자, 그 노동자의 비애, 슬픔,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그러니까 산업화 시대의 소외라고 하는 이 테마는 작년도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테마이겠지만, 인식적 기능을 넓혀보면 이렇게 기존의 임용 문제에서 다뤄졌던 작품들이 있고, 공부를 좀 더 하시면 연합평가나 수능 문제 때 산업화 시대의 소외라고 하는 그 작품들이 묶여질 수 있는 거지.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 외적으로 이제 넓히면 되는 거고. 자, 이래서 제가 문학교육과정을 공부하라는 이유야. 작품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교육과정을 기억하고 그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을 작품에 적용하는 걸 기억하는 거지. 그래야만 작품이 훨씬 더 여러분의 머릿속에 더 남아요. 그리고 이제 문학의 기능 넘기면 20쪽에 뭐가 있어요? 문학의 수용과 생산이라고 하는 교육과정의 내용이 나오고, 그 중에서 문학의 수용교육의 내용에 1, 뭐가 있죠?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연관. 말이 어렵다. 근데 사실 이 어려운 말은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이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연관.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지, 이거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살피면서 대표적인 작품에 이 성취 기준을 적용하는 거야. 그래서 작품도 생각나야 돼. 근데 이제 그러한 식으로 작품을 적용할 때 이 작품이 대체적으로 보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교과서 수록 작품이나 낯익은 작품들이 대부분이야. 제 교재에 수록된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임용 기출문제를 같이 봐야 돼. 기출문제를. 가령 대표적으로 이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연관의 대표적인 기출문제가 21쪽에 나오는 2015학년도 A형 기표문제 김소월의 산유화야. 그 산유화라고 하는 이 작품의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연관을 적용하는 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저하고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어디까지 쭉 이어지냐면 55쪽에 보시면 생산 및 재구성까지 쭉 문학교육과정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요. 여기까지가 문학교육과정이야. 문학교육과정. 그리고 이제 이 문학교육과정은 여러분들이 잘 안 들어봤던 것들이야. 그리고 나서 이 문학교육과정의 성취기준 내용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갈래이론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배워. 그 갈래이론이 뭐냐면 운율, 비유, 상징, 화자, 소술자,
그 다음에 소설의 구성 방식, 이런 것들이 또 성취 기준으로 있어. 그건 다 여러분들이 갈래 이론 알죠? 그리고 이제 고전 문학사는 성취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전 문학사는 작품 자체가 중요해. 그래서 1월 달에는 문학 교육 과정의 성취 기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잘 안 들어봤던 성취 기준하고 갈래 이론. 1월 달에는, 그 다음에 2월 달에는 문학사 가운데서 고전 시가하고 고전 소설 문학사 가운데에서 문학사는 성취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대표적으로 임용 문제나 또는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기본적으로 이 고전 문학 작품들은 알아야 돼라고 하는 것들 중심으로 해서 교재가 구성되어 있을 거야. 그래서 이제 1월 달은 주로 현대문학 작품을 사례로 들고 2월 달에는 고전 시가하고 고전 소설 작품 가운데에서 3, 4, 5, 6월 달은 그걸 확장시키는 거고 3, 4, 5, 6월 달에 확장시키기 전에 대표 필수 작품으로 임용 기출 고전 작품. 그래서 1월 달은 임용 기출 대표 현대 작품 정도. 2월 달은 임용 기출 고전 작품 정도. 그럼 이제 1, 2월 달은 적어도 임용 문제 가운데 기출 문제죠. 임용 기출 문제 가운데에서 대표적인 작품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기출 문제 작품이.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를 공부하실 때도 도움된다. 되도록이면 임용 문제 작품을 사례로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실 때 해당되는 수업 시간에 언급됐던 그 임용 연도의 기출 문제를 계속 같이 보면서 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1, 2월 달은 이런 식으로 공부를 끝내고 3, 4월은 이걸 확장시키는 거야. 이제 현대문학 작품. 교과서에 수록되거나 연합평가나 수능 때 나온 현대문학 작품. 그리고 5, 6월 달은 고전문학 작품. 확장시켜서. 그때도 개론서의 작품, 교과서의 작품. 좀 더 확장시킵니다. 오케이. 이 정도로 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밥 먹고 하죠.